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사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한 집권여당의 총책 심판을 받았다.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그게 뭐 뒷짐지고 있다는 거는 하와이에 계신 홍모 씨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 있으면서 뭐 아까 그 표현이 뭐였죠? 뭐 네. 그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 그 대목은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그 대목은 이제 한동훈계를 향한 네. 또 비난이라고 뭐 다들 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상계엄,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고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고 따라서 탄핵은 불가피했다 하는 거고, 윤건희와의 절연, 그다음에 뭐 자통당 뭐 이런 극단 세력과의 결별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이따 이제 우리 김문수 얘기하겠지만 김문수가 어제 해단식에서 네. 윤석열을 우리 당이 막지 못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고삐 풀린 망한지처럼 미쳐 날뛰는 것을 우리 당이 막지 못해서 진 거다. 네. 패배의 원인이 윤석열에게 있다. 그 얘기 했는데 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분들이 논리가 부족하고 명분이 부족하고 이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유를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기 출마했어요? 대선에 출마했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뭔 일 했다고요?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저 이재명 선거운동하고 다녔어요? 이재명 찍으라고 운동했습니까? 자, 우리가 좀 똑바로 이야기 좀 합시다. 진짜 이게 이 경선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예? 이 경선판을 정말 후보들이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선판을 처음부터 유승민 불참시키는 선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데리고 와서 한덕수 그냥 지켜 세우면서 한덕수 때문에 오세훈 낙마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 아니에요. 예? 자, 본인 그래 놔놓고 그 다음에 밤 사이에 새벽 3시에 쿠데타 일으켜서 결국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날 비판한 놈이 잘못이야 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정치를 뭘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짓을 보세요. 지금 제가 열거하듯이 이 선거 경선과 선거를 몽땅 망쳐놓고 윤 전 대통령 그냥 옹호하고 탄핵 반대 그 외치면서 결국 이 선거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렇게 된통 뒤통수 맞고 경선판 완전히 망쳐놓고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 전부 다 낙마시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쟤 때문이에요. 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이요. 어제 그 또 김문수 캠프 그 해단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또 뭐라고 헛소리를 했냐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민주당을 배워야 한다. 민주당을 배워야 한다. 이재명이 도덕적 결함, 사법 리스크가 많은데도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잡음 하나 내지 않고 혼연일체가 돼서 뛰지 않았느냐. 네. 네? 그럼 그동안 그러니까 민주당 적정 비판을 분열하면 했어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야 권성동, 넌 후보 교체는 왜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참 민주당을 배워야 된다.
같은 중앙대 후배인 이재명을 배워야 된다. 그럼 글로 가세요. 배우려고. 아이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수제자 하세요. 그러니까. 제명하고 내가 저 메이트 좀 배울게. 가서 그냥 무릎 꿇고 나 좀 받아줘. 거기 좋으면 글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 우리는 그렇게 파렴치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지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다 지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닮지 이재명 닮아갖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통과시키고 그냥 뭘 잘못해도 그냥 안 했다 그러고 그럼 그동안 왜 비판했어요 민주당? 그 좋은 민주당을 왜 비판했습니까? 아이고. 그 잘난 이재명을 왜 비판했어요? 예? 그렇게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는 민주당 따라닮자고 그 잘못해도 하나도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사퇴 요구도 안 하고 계속 그냥 하고 대통령 되지 않냐? 그럼 좋으면 거기 가란 말이에요. 왜 딴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서 왜 자기는 안 가는 겁니까? 그게 뭐 완전히 이제 논리 파탄이에요. 예, 그 최선의 양심과 염치, 완전 결핍증에 걸렸고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파탄됐고 얼굴에는 거의 뭐 철판 깔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참 조폭들한테 당하니까 야 우리가 조폭되자라는 거하고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민주당을 그나마 이렇게 정권을 내준 것 자체도 보면 참 굉장히 억울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저들보다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뛰어나다 못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수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재명이요 지난번 대선 때 있는 표에서 약 1점 몇 프로밖에 더 못 가져갔어요. 네. 더 이상 확장을 이 좋은 환경에서도 못 가져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사법 리스크가 있고 좀 못 믿을 사람이다라는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를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찍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못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도저히 이 집단을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못 찍겠다 하니까 결국 이재명한테로 가고 아니면 투표 포기해버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 보수의 그냥 씨앗은 지키겠다 이런 분들 때문에 겨우겨우 지금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을 모르고 이제 와서 이재명을 배우자고요? 이재명을 따라하자고? 그럼 저 좋은 김정은이 따라하세요 왜? 예? 저 좋은 북한 따라한다고 그러지 뭐하러 저 이재명 따라한다고 그럽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라는 게 좀 책임지는 사태가 아니고 그냥 전술적 후퇴예요. 오늘 네. 권성동이 사퇴한 거는 사퇴 안 하고 속된 말로 버티고 개기고 하면요 본인이 더 망가질 것 같고 네. 버티는 것도 그 점점 그 한계 상황에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술적 후퇴를 한 거라고 보고 전술적 후퇴를 하면서 또 묘한 타깃을 만들어 놓고 나가잖아요. 네. 홍준표는 사실상 이 당을 떠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요새 보면요. 이제 그 한동훈 하나만 가지고 까기가 좀 뭐하잖아요. 네네. 요번에 그래도 한동훈이 역대 차점자로 석패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다라는 건 다 역사적 그 팩트 체크로 다 확인이 됩니다. 네. 예. 근데 한동훈만 가지고 뭐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슬그머니 홍준표를 갖다 집어넣어요. 네. 홍준표는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투표도 안 하고 말이죠. 네. 뭐 타당 후보 이준석 후보 지지선언이냐 하고 거기다가 갖고 그냥 한동훈하고 한묶음을 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 논리인데 지금 권성동도 아주 고약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실상 홍준표는 뭐 당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한동훈을 지금 저격하면서 사퇴를 한 거예요. 홍준표는요 자기가 먹던 밥에 침을 뱉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네? 가래침을 가래침을 뱉은 사람이에요. 뭐 사이비 레밍 집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침을 매일처럼 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참 아무리 그렇지만 이 당을 살리겠다는 애정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있던 조직에 나오면서 그렇게 그동안 이 조직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시장하고 다 해놔놓고 다 자기 못해준 거. 그 무소속으로 나간 게 왜 나갔겠습니까? 다 그런 것만 트집 잡아서 내가 말이야 제일 잘나는 사람인데 나를 대통령 후보 안 시켜주고 말이야. 너네들이 나를 연맥했지. 에이 자식들 그냥 레밍 같은 놈들. 정말 지밖에 모르는 천하에 제가 이 홍준표라는 인간을 보면서요. 정말 제가 예전부터 알았지만은 정말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모든 걸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해줘? 내가 왜 안 해줘? 그래놓고 자기가 평생 먹었던 이 녹을 먹었던 조직에 대해서 저렇게
험담을 하고 이제 아이스 뭐 빙하기가 올 거라고? 니한테 빙하기 오지 무슨 니는 따뜻해 있으니까 무슨 빙하기인 줄도 모르지. 정말요. 저는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제가 좀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네. 정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했던 정치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일반인이라도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자기를 그동안 키워줬던 조직을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홍준표의 그거를 한동훈한테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협조적인 인간들이 있었다. 요 논법을 써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저 전한길이나 장해찬이나 이렇게 거의 그 삼류 스피커들은 아예 그냥 홍준표 얘기는 하지도 않고 네. 그냥 한동훈만 까는 거예요. 한동훈만. 근데 이제 권성동은 그래도 명색이 원내대표고 5선 의원이니까 너무 그렇게 저질 논리로 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를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당을 살려보려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보려고 진짜 악정고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말 국민들도 버림받은 당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재명이 사법 독립 해치는 거 제가 서서 죽더라도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 이재명을 배워요. 저 당에 가면 막 잘못해도 안 자른대요. 저 당을 배웁시다.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이 인간의 어떤 무게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당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리더가 말이에요. 어려웠을 때 자꾸만 잘 챙겨 자기 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새끌턴 선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했죠. 남극에 표류했을 때 예, 그 표류에서 탐험가죠. 다 탐험가 죽을 때 끝까지 정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주면서 마지막 구조가 되는 그 새끌턴 선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그런 선장이 바로 새끌턴 선장입니다. 이 정말 어려움과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당을 다독이고 용기를 주고 서로 헌신하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에이 나한테 자식들 말이야 내가 최고인데 나한테 대접도 안 하고 말이야 에이 저쪽이나 따라갈 걸 요러는 사람과 그래놓고 이걸 나중에 또 뭐 정치적으로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보수가 이번에 보면 이 보수가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밑바닥 인성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요 김기현 전 대표 측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자기 국회의원 달라고 대표 던진 사람 던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나? 그쪽 측근들이 우리가 나서기는 좀 어렵고 예.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당을 상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나오라 그러면 좀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요딴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곧단 소리를 네? 하고 앉아 있어요. 네, 진짜 그 이야기 듣고요.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 어제 김기현이 백의종군 선언했는데. 이제 요구하면 자기가 나설 용의가 있다. 부르면 네?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꿈 깨요. 꿈 깨. 깨몽. 아이고. 자 이번에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옥석이 드러나잖아요. 어려우면요 옥석이 드러납니다. 어려우면 튀는 사람이 있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 가서 저 받아주세요라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우면 다 옥석이 드러납니다. 이제 다 가고 다 옥석이 드러나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 또.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김문수 얘기 하고 싶어 간질간질했는데 아니 어제 그 해단식에서요. 네. 대선 패배는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졌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하는데 우리 당은 그냥 거의 하부 기관화되었고 그거를 제어하거나 뭐 막던가 전화 아니되옵니다. 뭐라도 했었어야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진 거 아니냐. 예? 이 김문수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진짜 이 발언자가 김문수인가? 제가 좀 의심이 갈 정도인데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중요하다. 목표뿐만 아니라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데 그게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엔 없었다. 예, 그래서 결국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예?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막지 못해가지고 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김문수가 맞아요? 이 김문수는 어떤 김문수예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당신은 뭐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뭐 했는데 도대체? 예. 지난 선거 때 뭐 했는데? 예. 예? 아니 지난 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선거 때 당신 이야기 좀 하세요. 네. 윤석열하고 이제 좀 선거세요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아, 뭐 그분은 탈당한 분이니까 뭐 나가셔서 영화 보러도 다니고 뭐 쉬러도 다니고 하면 아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는 그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도 뭐 김덕수 을지문덕 하다가 저희는 우리 다 읽고 있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만 돼봐라. 완전히 안면 바꾼다. 안면 가리한다. 내가 언제 뭐 단일화 그렇게 바로 하자고 그랬느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자고요. 처음에는 뭐 윤의 후광을 받고 뜬 거 아닙니까? 뭐 개몽령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탄핵 절대 안 된다. 그 얘기하다가 예? 아, 개몽령이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네.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윤통 탈당에 대해서도 아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하냐. 네. 본인이 알아서 하실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 그리고 내가 뭐 갖다붙어 김용태는 얘기를 해요. 근데 후보라는 김문수는 얘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윤통이 이제 자진 탈당 형식으로 이제 이 당을 당적 정리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기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윤건희 부부와의 그 완전한 절연 얘기했더니 아니 당을 떠난 사람하고 절연할 게 뭐가 있냐? 예? 당을 이미 떠났는데 절연 이거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네. 이렇게 대답했던 게 김문수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제 해단식에서 윤석열을 막지 못해갖고 졌다? 야 이게 한 인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정말? 예? 우리 지원이 열받았네 또. 네. 아유 진짜.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요. 원래 이제 김문수 저는 진짜 그 좌파 노동운동 시절부터 오랜 세월 같이 활동해 왔지만 그래도 제가 그 김문수 선배라는 사람을 그래도 믿고 따른 게 원칙주의자였어요. 네. 그래도 원칙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기회주의자가 됐어요. 네. 기회주의자 지난 아니에요? 10년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회주의에 쩔어 있는 뼛속 깊은 기회주의자예요.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원칙은 무슨 김문수 원칙 개뿌리 뭐저 이미 그러니까 참 저는 어제 그걸 보고 느꼈어요. 어제 아침에 저희가 어제 오벤져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아침 일찍 관악산에 가서 철봉하시는 모습 보면서 훌라후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 파란 옷을 입고 예? 지금 당원들 지지자들 많은 분들은 안타깝고 정권 빼앗긴 데 대한 정말 분노와 회한 다 이게 밥도 못 먹고 있을 시기에 열심히 또 철봉 운동을 하시고 훌라후프를 어려운 걸 하고 그걸 찍어서 저렇게 올리는 놈이나 예? 자기 대구시장 가겠다고 예? 아 우리가 뭐 단톡방도 해체도 안 하고 예?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거다. 어제 말이에요. 김재원이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곧 뵙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예. 어디서? 안 봐. 예. 진짜 저는요 이 김재원이 정말 이 간사함과 간교함에 정말 치를 떱니다. 이게 정말 이 보수에서는요 이런 인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정말 심한 이야기 안 하는데 진짜 이 인간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말 대선 망치고 김문수 저렇게 해서 자기 대구시장 한번 대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죽어도 말릴 겁니다. 제가 죽어도 막을 겁니다. 저거는요 저런 인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다는 거 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저런 거 다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가서 예? 저게 뭡니까 이걸? 저는 그래서 이분이 좀 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대선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운동하러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 참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정치가 참 후훅이라고 낯이 두꺼운 사람이 하고 하는 걸 하더라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연설도 말이죠. 어제 또 와서 또 절을 하더라고요. 또 절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예? 염장 지른 거 아닙니까? 네. 예? 자기는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고 예? 그래놓고 이제 와갖고는 윤석열 계엄 때문에 졌다고 자기 책임 하나도 없고. 저는 이번에 보면 이 김문수 전 후보가요.
뭐 좀 즐긴 것 같아요. 모처럼 이 가족들하고 같이 아, 그럼요. 나와서 소개하고 뭐 전국 돌아다니고 뭐 그냥 참 오랜만에 한 수십 년 만에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도 피곤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지. 피곤할 수가 없어요. 너무 즐거웠는데. 예? 다른 사람은 정말 죽겠는데 본인은 너무 즐거워서 예?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또 대표를 하겠다고요? 이 당을 무슨 뭐 진짜 아유 무슨 당으로 생각하고 지금 대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발상이 좀 아니 이게 아무리 간교하고 아무리 기회주의자고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지금 진 선거를 최소한 하루 정도는 집안에 좀 처박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다시 대표를 하겠다고 저렇게 문자 보내서 단톡방도 회전하고 야 어떻게 이런 그래서 저는 뭐 저하고 상관없는 정당입니다만은 예. 어떻게 이런 정당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문수에 대해서 이제 학을 뗐어요. 아, 이런 그 기회주의 쩔어가지고 그때 아주 묘하게 말 바꾸게 하면서 이런 거 보니까 뭐 좌파에서 전향했다, 뭐 극우로 갔다, 뭐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요. 이런 그 행태는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탈당한 분인데 절연하고 말고 할 게 뭐가 더 있냐? 이렇게 며칠 전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윤석열을 막지 못해서 졌다?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예? 더군다나 뭐 경선 룰 어쩌고 저쩌고 뭐 민주적 절차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경선 때 오로지 단일화만 가지고 선거했지 그렇잖아요. 않습니까? 네. 단일화하겠다고. 끝나고 나면 내가 즉각 단일화해서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경선을 갖다가 완전히 단일화로 망쳐놓고 예?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요? 제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그 한동훈 대표가 단일화 좀 한다고 그러지. 한다고 그랬으면 됐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들 속일 수는 없지 않냐. 아무리 이 당 후보 그렇지만 저 김문수는 속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렇게 낯이 안 뜨거워서 그래요. 맞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득표를 위해서는 그 한독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지 또 득표력이 높아진다. 그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몰라서 그거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가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민주당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죠? 이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가 이 땅에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흐트러 놓은 이 기본적인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이 민주주의 의식, 삼권 분립,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지키고 강화하고 도덕주의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저는 이번에 정말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석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요. 예? 지금 뭐 개헌이고 뭐고 간에 이 개헌 전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남아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정말 그 모습을 보이면 아마 국민들은 다음 선거 때 확실히 보상을 해줄 겁니다. 네, 확실히 그 세력을 지지해 줄 겁니다. 지금 의석수 의원 때문에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옥석을 확실히 가리자고요. 그래서 이 집단은 믿을 만하다. 저 집단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 우리의 청춘과 젊음을 바칠 만하다. 우리의 미래를 바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저는 국민들은 어김없이 지지해 줄 겁니다. 표를 줄 겁니다. 국민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표를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또 잡탕밥이 돼서 적당히 분칠하고 다시 나와서 또 깜짝 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주겠습니까 지금? 네? 저는요 참 어려우니까 참 이번 기회에 보면 본색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의 정치인의 깜냥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민주당은 좋죠. 지금 뭐 서로 이제 뭐 네가 장관해라 내가 장관해라 어디 가자 뭐 네가 청와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뭐 아주 그냥 지금 파티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신없이.
그 여기 김남국이가 무슨 또 뭐 어우 좋은 자리 같더라고요. 디지털 비서관요. 디지털 비서관 가면 거기서 근무 중에 코인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근무 중 코인하는 예. 뭐 시스템 맞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로 이제 코인하는 거. 예. 야,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야, 어떻게 이 김남국이를 디지털 비서관으로 쓸까 생각했는데 그거 원래 지난번에 장해찬이를 거기 데리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 장해찬 맞아요. 예, 디지털 비서관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못 했는데 야, 김남국이 가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코인으로 하면 네. 되잖아요. 코인.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느 코인입니다. 네. 딱 아침에 이야기해 주면 쫙 몰려가고 네. 남국 코인 아니면 제명 코인 만들어서 트럼프처럼 예. 그거 해갖고 뭐 장사하면 세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뭐 저 이더리움 뭐 테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이 김치 코인에도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뭐 제명 코인 하나 만들죠 뭐. 만들어서 원래 그거 뭐 지금 트럼프도 만들어서 엄청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제명 코인 하나 만들어서 저 김남국이가 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이 코인가는 얼마입니다. 이걸 얼마 정도 투자하세요. 뭐 그런 거 쫙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저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중에 코인팔이 하고 예? 그걸로 물론 사법적인 처리는 안 받았지만 그걸로 당에서 출마도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인간을 왜 또 다시 대통령실 간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재명 정부의 비서실은 뭡니까 이게? 예? 지금 보십시오. 저 이 누구죠? 저 총리 김민석 예. 총리 내정자 그분요 전과 사범이에요. 예, 그거 뭐 거기 예? 키다리 아저씨한테 수억 원 받아갖고 수억 원 받아서 전과 사범입니다. 그거 아직 예? 다 갚지도 못했다. 갚았어요. 지난번 공천 받을 때 갚았어요. 공천 받을 때 공천 받는 조건이 그거 터는 조건이어서 예. 그 뭐 얼마 몇억 갚았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 1억밖에 없어요. 돈이 1억밖에 없고 자 그랬죠. 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전부 다 이제 지금 총리 내정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도 뭐 저는 뭐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만은 이게 다 총학생장 출신들 또 다시 다 불러 세우고 김남국이 디지털 비서관 세우고 뭐 참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은 아직까지 국민들이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조그만 시간 지나면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다 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야, 참 세상은요 좋을 때는 있습니다. 근데 딱 지나고 나면 또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